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처음에는 다툼이 많았거든요. 그 스페이스 X의 그 가능성을 보고서 이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우주항공 쪽에서의 기능들이 굉장히 국방 안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성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자, 이제는 유신익 박사님 전공 분야죠. 금융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에 우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또 10만 불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관세 유예한다고 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네. 가상화폐 시장 좀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암호화폐 쪽을 갖다가 따로 이제 띄어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나스닥이나 전체적인 금융시장, 물론 이제 아직도 갑론을박은 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달러의 패권,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이제 재정과 국채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달러를 낮추고 비트코인 국가로 만든다, 이런 건 좀 약간 오버된 경향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암호화폐 그 ETF 출시한 다음에 미국 상업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쓰여지냐? 미국 국채 매입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유동성의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제 전체 국가 부채를 보면 한 36조 달러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도구적 수단으로 이제 국가적 비축 자산, 전략적 비축 자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회계상 지금 국가의 회계 장부에는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는 아직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어찌됐든 보유를 하고 있으면요, 자산에 안 잡히거든요. 이제 예산이 그 즉시 한도 협상이 안 일어났는데 예산이 잠깐 모질라요. 그러면은 그걸 현금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축 자산의 개념으로서 이제 쓰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추후에는 저는 회계적으로도 상업은행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끔 할 걸로 보여져요. 상업은행들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을 더 또 원활하게 해주는, 그래서 연준이 특별히 우리 그 단기자금 조작 정책이라고 해서 유동성 개입을 해주고 이러면서 했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덜 해도 되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유동성을 나라 전체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이슈가 좋아서 급등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그냥 변동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가 그렇게 확확 무너지거나 또 여기서 또 새로운 급등이 너무 빠르게 나오고 이런 거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최근에 이제 딥시크죠. 네. 딥시크의 이런 등장이 이런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으로?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왔다는 거는 1등, 미국만이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1등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채택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조차도 뭔가 베너핏, 그다음에 가치 밸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기회 요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도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게끔 더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산업의 리더십을 더 가져가야 된다. 그런 측면은 뭐냐면은 이 AI 산업에 대한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로 이제 읽혀지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리더십을 미국은 잃었을까? 그건 아니죠. 딥시크한테 자산 배분에 대한 질의를 해보고 코파일럿에 대한 자산 배분 질의를 해보면 다릅니다. 코파일럿은 자산 배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투자와 배당 투자를 갖다가 다 감안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코카콜라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딥시크는 자산 배분에 대한 질의를 해보면, 자산 배분이라 하면 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그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 배경 정의를 그대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흉내는 누구나 낼 수 있죠. 지금 한국도 그 이상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응용과 직접적인 현실에서의 그 적응, 이런 것들이 딥시크가 그렇게 과연 세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좀
발전돼야 되는 부분은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리더십이 그것 때문에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경각심의 요인이다. 뭐 이렇게 보십니다. 야, 그럼 이쯤에서 또 금리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연준이 뭐 4.5%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그 전부터 트럼프는 계속 인하를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의외로 이번에 연준의 동결을 또 지지하는 말씀을 또 했어요. 연준을 지지하는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페드도 금리 인하를 기조를 멈춘 것도 아니고 경제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좀 서서히 하는 것뿐이고 지표를 체크하겠다. 추세 자체가 훼손이 안 됐고 한 번 좀 안 했다고 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비난할 이유도 없고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파월하고 트럼프가 계획에서 트러블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둘은 같은 방향성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하고 뭐 연방 정부하고의 입장은 그렇게 큰 다를 그 스탠스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4.5고 국립금리가 3.5면 미국의 채권 시장 전망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채권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는 할 게 많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채권 부채 한도를 발행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발행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게 현재 상태에서 금리는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경기를 봐야 되는데 경기가 과연 그러면 안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준금리는 높이 있는데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심리 지표가 나빠지는 만큼 그만큼 시장의 10년물 금리는 빠르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실제 많이 낮췄어요. 그때에 비하면 거의 100bp 이상을 낮췄어요. 근데 금리는 올라가 있잖아요. 시장 금리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은 네. 상당히 제한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채권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봅니다. 자, 한번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새 정부의 자문기구라고 뭐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더라고요. 네네. 일단 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테슬라를 밀어줬죠. 네. 원래 일기 때도 보시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처음에는 다툼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트럼프가 그 스페이스 X의 그 가능성을 보고서 이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서로의 필요성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주항공 쪽에서의 기능들이 굉장히 국방 안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필요성이 맞아졌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테슬라를 지원하는 방침으로 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손해볼 거 없고 오히려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더 이제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트럼프의 전통적인 공화당 철학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거 유럽식으로 군주제로 부를 갖다가 세습하거나 권력을 세습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배척해요. 그리고 탄탄하게 스스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자수성가하는 그런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논리랑 지금 비슷한 거죠. 부자이면서 리더십이 있고 전통성을 지키는 미국인들을 계속 고용을 하고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 미국이 했던 제국주의 시절에 미국이 상행했던 그런 정책들이나 사회적 정치적 그 문화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현 시대에 새롭게 발현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국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정부 효율부 수장 네. 일론 머스크 요즘 뭐 외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은 좀 뭘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협상을 할 때는 보통 정부와 정부끼리 한다고 하지만 협상할 때 이제 그 정부 효율부가 다른 국가의 민간 기업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고 정부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다 열어놓는 그 창구 채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가 일어난과 동시에 규제만 철폐해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규제는 철폐했지만 이거는 항목에 맞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러면 규제 철폐가 의미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패턴과 스타일을 모두 다 잡아야 되는, 새롭게 이제 리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혈부가 좀 많이 일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산업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이제 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규제가 필요 없고 어떤 정책이 지원이 되어야지 미국의 AI 산업, 반도체 산업이, 신산업이, 우주항공 산업이 잘 될지를 제일 프론티어 입장에서 겪은 바대로 정책을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데 의결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관세 정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응의 영역인 거고,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